와 진짜 지금 기절하는 줄 알았어. 아빠 보고 싶어. 미세변화 신중후군 썰 2편. 고마굼. 제 증상이 더 악화된 이유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수달리입니다. 오늘은 아빠 없이 혼자 나왔어요. 뭐지? 왜냐? 오늘 미세변화 신중후군 썰 풀어야 되잖아요. 오늘은 아빠 없이 혼자서 21km 하프를 뛰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운 선글라스를 끼고 등장했는데요. 아빠가 세종 홈플러스에서 사줬어요. 이게 알도 작고 양폭 간격이 딱 맞아서 좋더라고요. 이걸 써보고 뛰어봤는데 흔들림도 없고 아주 좋았습니다. 오빠 것도 하나 더 사서 2개예요, 2개. 오늘 페이스는 말하면서 뛸 거니까 6분 35초로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새로운 코스로 뛰어볼 건데요. 이편한 세상을 지나서 있는 터널을 통과한 다음에 옥룡동을 지나 공주 신간동에 있는 둔치공원을 한 2바퀴 정도 돌고 공주 시내까지 나가서 공산성을 한번 둘러볼 예정입니다. 제가 공산성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얼른 출발해 볼게요. 지금은 6시 40분입니다. 9월 중순이 지나가니까 조금 쌀쌀하네요. 저 앞에 보이는 터널로 통과해 볼게요. 출발하자마자 약간 오르막이 있어서 벌써 숨차네요. 여기는 공주터널. 역시 터널 공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벌써 1km 뛰었어요. 1km 6분 50초 나왔습니다. 참, 오늘은 3km마다 페이스 체크할게요. 자, 그럼 미세변화 신중후군 썰 2편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지? 제가 지지난 영상에 미세변화 신중후군 1편 영상 올렸거든요. 그걸 먼저 보고 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와 진짜 지금 기절하는 줄 알았어. 강아지를 봤는데 지금 제가 뛰어가잖아요. 서로 놀라서 달아났어요. 다행히. 와, 아빠 보고 싶어. 제가 건양대 병원에서 나아줄 기미가 안 보여서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로 향했다고 했지요. 그때 제가 여기 해골 아래에 투석관을 끼고서 서울 아산병원에 갔어요. 왜 투석관을 끼고 갔냐? 혹시 서울 아산병원에서도 투석을 할지도 모르니 투석관을 끼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저를 정기적으로 투석을 받는 환자로, 투석 환자로 오해를 한 거예요. 3km 6분 21초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가까운 병원에서 투석을 받으면 되는데 왜 여기 서울까지 왔냐, 응급상황도 아닌데 왔다 라고 하면서 논란이 커졌어요. 공주의 마스코트입니다. 고마굼. 그때 응급실에는 보호자 1명밖에 못 들어가서 아빠는 일 때문에 공주로 내려갔고 서울에 사는 이모가 와주었어요. 그래서 이모가 옆에서 정기적으로 투석을 받는 환자가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몸이 붓고 소변이 잘 안 나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응급 상황으로 생각을 안 하냐 라고 하면서 침착하게 대응을 했죠. 그러자 논란은 사그라들었고 응급실에서도 이것저것 검사를 받았어요. 지금 육교 아래에 있는 CU 편의점에서 포카리 하나 샀어요. 둔치에는 매점이 없어서 미리 사왔습니다. 포카리를 들고 뛸 수는 없으니까 여기 계단 아래에다가 잠시 두고서 달려갔다 올게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제가 소변이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병원에서는 그럼 소변줄을 꽂아보자 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소변줄을 꽂게 됐어요. 병원에서도 소변이 나오지 않는 걸 확인하더니 그에 맞는 약을 처방해 줬어요. 그때 줬던 약이 이뇨제랑 신장에 관련된 약을 몇 알 더 줬던 것 같아요. 저기 건너편에 배들이 많은데 백제문화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km 6분 37초 나왔습니다. 아까 편의점 들렀더니 조금 늦어졌네요. 5km 지나서 사탕도 하나 물었습니다. 아빠 차 발견. 아빠도 둔치 여기 어디 있나 봐요. 응급실에서는 병실이 자리 나는 대로 올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모가 함께 있어줬는데 잠도 못 자고
이모가 고생이 많았죠. 그래서 저는 응급실에서 21시간 긴 대기 끝에 병실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소변이 잘 나오는 거예요. 뭐지? 분명 치료한 건 소변줄 낀 거, 그리고 그 병원에서 약 처방해준 거, 이렇게 2개뿐이었는데 소변줄 통에 소변이 가득 차서 저도 놀랐어요. 다음날 아침에 교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이제 여기 투석관도 빼고 소변줄도 빼자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염식으로 진행하자 라고 하셔서 무염식을 몇 번 먹었는데, 아니 서울 아산병원 밥은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진짜 왜 이렇게 맛있는지 밥도 잘 넘어갔어요. 그렇게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3일 만에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영대 병원에서는 18일 동안 입원했었거든요. 이때 저는 뼈저리게 느꼈죠. 병원은 큰 곳으로 가야 된다. 다행히 제 음료수는 잘 있네요. 한국인트 자음 처감. 포카리 보급하고 둔치 한 바퀴 더 돌러 갑니다. 둔치 한 바퀴는 3.5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갑자기 생각난 건데 건영대 병원에서 제 증상이 더 악화된 이유가 있었어요. 뭐지? 그건 바로 조영제 부작용 때문이었죠. 제가 CT를 찍고 난 다음에 조영제 부작용으로 콩팥이 더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조영제 반응 검사도 하지 않고 그 CT를 찍었던 거죠. 어쨌든 서울에서 처방해준 약은 저와 잘 맞았고, 교수님께서는 외래 진료로 자주 보자고 말씀하셨어요. 2주 정도 있다가 첫 외래 진료를 갔는데 교수님께서 단백뇨가 다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도 빨리 줄여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미세변화 신증후군 병이 재발을 잘하는 병이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퇴원할 때 한 검사에서 뭔가 이상한 게 나왔다고 하시면서 류마티스 내과도 한번 가봐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9km 7분 나왔네요. 저 멀리 아빠 차가 보이는 거 보니 아빠도 아직 둔치공원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둔치공원에는 안 보였으니까 석장리나 메타세카이어길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류마티스 내과 예약도 잡고 방문을 했었죠. 그런데 교수님께서 피검사 결과를 보더니 이게 루푸스 신염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혹시 모르니 류마티스 내과도 한 4번 정도 더 진료를 받았었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권유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그랬어야 됐나 라는 생각이 지금도 들어요. 왜냐면 처음에 루푸스 신염에 대한 증상들을 물어보셨을 때 해당되는 사항이 없었거든요. 그때 관절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나 루푸스 신염인가? 이런 안 좋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때 류마티스 내과를 다닌 거는 저한테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신장내과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수님께서 이 병이 재발을 잘한다고 했잖아요. 진짜 재발을 했어요. 얼굴이랑 온몸이 다시 붓기 시작했죠. 소변에 거품도 나오고 증상이 다시 나빠졌어요. 그래서 줄이고 있던 약을 다시 늘려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누가 버렸을까봐 걱정했는데 그대로 있네요. 12km 7분 33초 나왔습니다. 지금 이 포카리는 아빠 차에 두러 가고 있어요. 한 5일 전부터 무릎이 조금 안 좋았는데 오늘까지 영향이 있네요. 무릎이 시큰시큰거려요. 아빠, 여기다 포카리 두고 갈게. 마지막으로 한 입만 더 먹고 갈게요. 자, 이제 좀 더 힘을 내서 무릎이 아파도 뛸 수는 있어요. 화장실 한 번만 들렸다가 공산성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공산성으로 갈 겁니다. 이제 공주 백제문화재 기간이 되면 여기도 예쁘게 꾸며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다리도 예쁜 불빛들로 가득 찰 겁니다. 여기가 바로 짜잔! 공산성입니다. 지금 아침이라 아무도 없죠. 여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요금표는 어른 3,000원, 청소년, 군인 2,000원, 어린이 1,000원. 지금 하절기니까 9시 여네요. 공주시 부여군까지 무료.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공산성. 저는 공주 시민이니까 주민등록증 보여주고 무료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성 안으로 들어왔고요. 이쪽 위쪽 길로 한번 가볼게요. 달리기 하러 와서 갑자기 등산이 되었어요. 제가 아까 달려왔던 1차선 도로입니다. 항상 달려다니는 다리는 저 초록색 다리, 백제 큰 다리예요. 지금 저 건너편에 보이는 것은 둔치공원입니다. 제가 아까 2바퀴 돌고 온 공원이죠. 한 2주만 있으면 여기 강도 예쁘게 꾸며질 거예요. 이유는 뭐지? 이제 공주 백제문화제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공주 백제문화제는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진행되니까 한번 놀러와 보세요. 벌써 공사를 시작하고 있네요. 예쁜 꽃밭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엄청 커다란 진묘수도 있어요. 진묘수 안녕. 공산성이 사실은 이렇게 넓은데 오늘은 반절만 돌고 다시 집으로 갈게요. 지금은 보수 공사를 하는 기간인가 봐요. 곳곳에서 다 공사를 하고 있네요. 아니나 다를까 공사 안내 팻말이 붙여져 있어요. 위에서 바라보는 공산성. 타다! 공산성 금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지나온 데도 깃발이 4개가 있었는데 다 다른 뜻이 있었다고 하네요. 여기 설명되어 있는 깃발은 여기에 걸려 있답니다. 공주 공산성. 현재 위치는 여기고요. 이렇게 성곽 따라서 공산성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안녕. 도로 앞에 엄청 큰 동상도 있어요. 15km, 14분 11초 나왔습니다. 공산성 구경하고 나왔더니 페이스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제가 재발을 해서 줄였던 약을 다시 늘려서 먹었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왜 재발을 한 거냐 라고 물어봤는데 교수님께서 감기에 걸리면 재발을 한다는 거예요. No! 어떻게 감기에 안 걸릴 수가 있죠? 어쨌든 그렇게 처방해준 약을 먹고 다시 저는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저는 그 무시무시한 재발을 한 번 더 겪게 됐죠. 그때는 병원 진료까지 한 달 정도 남았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다가 재민천길에 강아지가 너무 많아서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재발을 한 번 더 하게 돼서 큰일 났다 하는 중에 공주의료원도 찾고 건양대 병원도 찾아갔어요. 처음으로 공주의료원을 찾았는데 거긴 큰 병원이 아니라 약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건양대 병원에서도 그냥 약만 받고 나왔어요. 그런데 다행히 서울 아산병원에서 진료 일정을 당겨주셔서 일찍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때도 먹던 약을 처음부터 다시 썼고 그 약을 먹으니 다시 몸은 괜찮아졌어요. 그렇게 약을 먹다가 외래 진료 일자가 되어서 병원을 찾았는데 교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뭐지? 여기 서울 아산병원은 집이랑 너무 머니까 가까운 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병원에 환자가 너무 많아져서 심각한 증상을 앓고 있는 환자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병원을 옮겨도 정말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이제 신장이 망가질 일은 없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나한테 다시 올 일은 없을 거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 말을 믿고 소견서를 받은 뒤에 대전 충남대 병원을 찾아갔죠. 그래서 지금은 대전 충남대학교 병원 신장내과에서 진료를 받으며 다니고 있습니다. 원래 병원 가는 주기가 2달이었는데 지금은 6개월에 한 번씩 가고 있어요.
그만큼 몸이 좋아졌다는 증거죠. 아직 약을 먹고 있기는 한데 언젠가는 끊을 날이 오겠죠? 18kg, 7분 11초가 나왔습니다. 제 병에 대해서는 짤막하게 간추려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제 블로그에도 미세변화 신증후군에 대한 글을 자세히 써놨어요. 제 블로그에서 카테고리를 눌러 미세변화 신증후군을 클릭하면 1, 2, 3, 4 이렇게 제가 숫자도 차례대로 써놨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저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블로그를 한창 올렸을 때 저와 같은 병을 가진 친구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이제 병으로 인해 약을 먹으니까 얼굴도 동그래지고 다시 원래의 나의 얼굴,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좀 속상하다, 이런 댓글이 달렸었어요. 하지만 아픈 건 그때일 뿐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저처럼요. 1년 반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오갔는데 옆에서 누구보다 더 걱정해주고 응원해준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모두들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영상 보고 힘 팍팍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0kg, 마지막 1kg 가볼게요. 1kg 남겨놓고 뭐 먹는 걸까요? 주머니에 홍삼 넣었는데 먹는 거 까먹었어요. 지금이라도 먹을게요. 야무지게 짜먹고 있네요. 건강해지는 맛. 21kg, 7분 17초가 나왔습니다. 평균 페이스는 7분 45초가 나왔네요. 6분 35초는 무슨 무릎이 아픕니다. 참! 오늘 이 선글라스 쓴 모습을 한 번도 못 보여줬네요. 오늘 날이 흐려가지고 다음에 쨍쨍할 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짜 안녕!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음 영상은 제가 아닌 아빠를 메인으로 구례에서 열린 아이언맨 대회 영상을 올려보려고 해요. 수영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로 자전거를 타고 마지막 달리기까지 과연 아빠가 무사히 완주했을지 다음 영상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